이란 전쟁 휴전 소식에 잠시 숨을 고르던 국제유가가 다시 폭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폭격은 멈췄을지 몰라도 원유가 지나다닐 물류 동맥은 오히려 더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Let me be clear. This blockade applies to all ships, regardless of nationality, heading into or from Iranian ports. 특히 봉쇄 범위를 태평양까지 전격 확대했습니다. 봉쇄령 이전에 해협을 빠져나간 이란 관련 선박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란산 원유 한 방울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강수가 공급망 마비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휴전이란 합의보다 당장 바다 위에서 원유 흐름이 막히는 물리적 차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마비에 따른 재고 부족 공포가 외교적 낙관론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번 유가 쇼크가 2027년까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한국처럼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The adverse scenario is just the oil price mostly higher throughout 2026, and in the severe scenario, the oil price will stay high into 27. That clearly would change the picture in Korea and elsewhere in Asia. 부상설이 도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생존 여부 등 이란 내부 혼란까지 겹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무력 충돌에서 물류 봉쇄로 옮겨가면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에너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항공유가 부족해지자 유럽 항공사들의 운항 감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지정학적 불안과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라 항공편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계열사인 시티라인이 보유한 항공기 27대 운항을 모두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대로 국제선 항공기 6대를 운항 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KLM은 다음 달 160편의 운항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항공유 가격은 1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며 항공편 취소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항공유 공급 부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영국 외교관은 유럽연합이 항공유를 공동 구매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제3국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연간 1,350만 톤의 항공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에서 정제되는 양은 400만 톤에 불과합니다. 중동 사태 속 고유가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이 국제선 항공편 유류 할증료가 5월 발권 기준으로 역대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하는 등 승객들의 부담이 2배가량 불어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안 그래도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LA로 갑니다.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해외 항공편을 발권하는 승객들의 금액 부담은 여기서 2배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등급이 15계단을 한 번에 뛰며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기준이라 이란 전쟁 휴전 이후까지 고유가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등 최단거리에 붙는 왕복 유류 할증료는 4월까지 8만 원대였지만 5월부터는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유류 할증료는 기존엔 60만 원이었지만 5월엔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33단계를 적용하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5월 왕복 유류 할증료는 최대 9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22단계가 여태껏 제일 높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불어난 가격 부담의 5월은 물론 휴가철 해외여행까지 포기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오르는 경우엔 국제선 유류할증료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추가 상승분은 항공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객 수요 감소와 고유가와 같은 항공업계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12곳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에 몇 주 안에 전 세계적인 의약품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장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물론이고 이 혈압약부터 항암제까지 곧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는 석유에서 뽑은 기초 화학물질을 재료로 만듭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항암제는 물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치료제들도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제약회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제약업체 협의체인 메디슨즈 UK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화학물질과 용매의 공급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계속된다면 몇 주 안에 의약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6월이면 심각한 공급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제때 약을 받지 못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처럼 널리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는 물론 상당수 항생제와 혈압약, 뇌졸중 예방약 등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disrupting global energy markets and supplies and has the potential to create serious hunger and healthcare crises.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암 치료제와 로봇 수술 소모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며 항암 치료나 로봇 수술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제약회사들은 통상적 물량의 4분의 1 수준의 원자재만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장갑, 정맥 주사용 수액백 부족 현상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중고차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뱃길은 끊긴 데다 운임까지 급등하면서 팔수록 적자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수출단지는 15만 평에 이르는 야적장으로 중고차 2만여 대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판매 완료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선적이 지연되면서 배에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중동행 일부 항로가 사실상 끊긴 상황입니다. 이 수출단지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중동으로 향하는데요. 수출단지 관계자는 항공편마저 원활하지 않다 보니 바이어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출업자는 중동 전쟁 이후 수출 물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바이어가 운임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운임 자체도 많이 올랐죠? 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여파로 보험료와 위험 수당까지 붙으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부산항에서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은 전쟁 직전 $1,970에서 지난 월요일 $6,240로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미주와 아프리카행 운임도 각각 90%, 30%씩 상승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오른 운임까지 부담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게 수출업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 한 개 보내면 마진 얼마 정도 생각해요? 많이 나와도 500불, 1000불. 지금 운임비가 차당 2000불, 2500불 올려버리면 어떻게 마진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지요.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갈 경우 운송기간이 한 달 더 걸리는데 그만큼 운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업체는 중동 대신 아프리카와 남미 등 판로를 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선사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선박 보험료까지 치솟아 특히 중소선사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사상은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 원유와 석유 제품 운반선, 벌크선과 자동차 운반선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선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소선사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매출 상당 부분을 묶인 선박들이 담당하다 보니 경영난이 더 큰 겁니다.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 보험료도 전쟁 영향으로 가파르게 치솟아 한 척당 일주일에 1억 원 넘게 더 드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한 1억 5천씩 전쟁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혀 지금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해협 봉쇄에 따른 비용, 보험료 할증과 유류비, 부식비와 수당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건데 26척 전체 피해가 하루 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해운업계 설명입니다.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추경에서 확보한 14억 원을 보험료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이어지면 피해 규모는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어서 선사들은 휴전이나 종전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